2월 7일 수요일 황양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아이템으로요. 참 할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사실은 어젯밤에 밤새도록 이런저런 일로 잠이 안 왔어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번 5월 달이면 뉴스 브리핑을 3년째 합니다. 처음 한 1년 반은 제 자비로 다 했고요. 바닥이 나서 회원 모집을 해서 지금까지 끌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재용 박근혜 재판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그야말로 문 정권이 매우 불공정하게 이 사건을 처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 소회를 극히 절제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댓글이 수백 개 달리면서 거기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비난을 저한테 하는데요. 제가 이 탄핵부터 지금까지의 문제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지금 토론이 될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말을 하고 있지 않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사회적 약자가 되어가지고 정권에 보복을 당하고 있는, 잘못한 것도 있고 전 거기에 보복도 있다고 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굳이 뭐라고 말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세부 내용을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이명박 전 대통령 저한테 참 못할 짓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이 대통령이 지금 어렵게 된 부분에서 내가 굳이 거기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안 보태려고 노력하는 부분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은 평론가가 평론을 하다 보면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짠하고 딱할 뿐이지 거기에 어떤 원한은 없습니다. 옛날에 하도 좀 어떻게 해보라고 애를 썼는데 망가지는 모습을 보고 한때 하도 좀 났지요. 그렇지만은 그 화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포지션을 유지해온 것도 아니고 저는 민주주의라는 원칙적 입장을 유지해온 부분입니다. 제가 삼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제가 다른 재벌 뭐라고 합니까? 제가 오히려 최저임금을 절대로 이런 식으로 올려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밀어붙였어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문재인 정권이 소득주도 성장 같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하고 운동권들을 경제 분야에 배치해 놓고 경제를 그렇게 몰고 가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더 많이 한 사람이고 공정한 경제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해왔지요. 그런데 이재용 비판하면 좌파가 됩니다. 우리 사회의 보수 우파라는 사람들, 거구라는 사람들은 노무현, 문재인 두 사람을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이 삼성공화국이었다라는 말은 우파가 한 게 아니라 좌파 중에서 한마디로 그래도 좀 순수한 좌파들이 노무현 정권을 반성하고 비판하면서 삼성공화국이었다. 삼성이 좌지우지한 그런 나라였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가 당에 경선 나섰을 때부터 문재인 후보는 노무현 정권은 삼성공화국이었는데 거기에 주요한 핵심적 역할을 했던 문재인 후보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문재인이 되면 삼성공화국2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할 때 지금 보수에 있는 사람들 어제처럼 몰려와서 저를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공격 잘한다고 박수친 사람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것은 저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재명, 박은순, 안희정 같은 사람도 다 그런 부분에 일정하게 비판을 했지요. 특히 이재명 후보는 굉장히 강하게 조목조목 원인을 들어서 그 부분을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보수라면 좌파 진영 내부에서 일종의 커밍아웃, 양심선언이 나와서 노무현 정권이 삼성공화국이었다고 하면, 자, 거기에서 핵심적인 오른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다시 대통령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이재용을 이런 식으로 정리한 부분에 이미 그 전부터 제가 재판 전부터 삼성공화국 2라고 규정하고 비판한 부분에 대해 노무현 문재인을 그리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째 이거는 앞장서서 그렇게 보수가 막아주는, 극보수가 막아주는 이런 아이러니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보수는 제가 재벌에 대해서 원한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최태원이가 임종석이 만난 부분에 비판을 할 때 누가 최태원이 임종석이 만나서 무슨 역할을 하고 왜 UAE 레바논을 갔냐고 이야기를 할 때 누가 저보고 최태원 비판한다고 저한테 욕한 사람 있었습니까? 보수들 중에요. 왜 삼성 이야기하고 이재용 이야기만 하면 그 난리를 치는 겁니까? 뭐 좀 있어요? 자유민주주의 시자 사회에서는 누구든 비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나는 어제 이재용이 풀려나는 부분에서 정말 삼성이 비겁했다고 봅니다. 지금 저한테 어제 비판한 사람들은요, 이재용과 삼성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등을 하나의 편에 놓고 제가 이재용을 비판하니까 다 화를 저한테 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같은 날은 변호사나 불러서 이야기를 하지 네가 법을 뭘 안다고 이야기하냐 그럽니다. 저 변호사 자격증도 없고 법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지만 세상 돌아가는 물정은 법만 아는 변호사보다 훨씬 잘 압니다. 제 뉴스 브리핑 들어보면 객관적으로 미래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예측하는 부분에 상당수를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뭐 신기가 있어서 그러겠어요? 아닙니다. 누구보다도요, 편견 없이 솔직하게 바라보려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다들 눈에 뭐가 씌이면 안 보이거나 외면을 하죠. 자, 삼성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의 관계는 이제는 둘이가 같은 포지션이 아닙니다. 자, 몇 달 전부터 재판을 거부하면서 정치적 투쟁에 들어간 박근혜 전 대통령이요, 의아스럽게 1월 16일 날 A4용지 4장 분량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자필로 쓴 이 탄원서에요, 경영성계를 대가로 뇌물을 받은 일이 절대 없으며 이 사건은 자신과 무관하다라는 입장이 담겨 있으며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임원들에게 관용을 베풀어 달라는 내용도 들어있고, 즉 자신의 무죄를 호소하는 동시에 이재용 부회장의 선처를 바랬습니다. 그런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을 거부를 하면서 이런 탄원서를 냈다라는 것이 사실은 좀 체면에 맞지도 않고 의아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럼 재판을 거부하면 이런 일체 탄원서를 본인을 위해서든 누구를 위해서든 낼 필요가 없죠. 근데 그건 막 그렇다 칩시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재용과 자신이 동시에 압박을 받고 있는, 한마디로 정권에 의해서 서로 불법적인 걸 하지 않았다, 이재용도 풀어주고 나도 풀어주라는 서로의 한마디로 동병상린의 입장, 순망치안의 입장에서 이 탄원서를 냈는데요. 그런데 삼성의 입장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어제 언론의 제목을 보면 이재용 선처해달라고 탄원서 냈다가 폭망한 박근혜, 이따위 제목을 붙이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은 뭔가 하면 이재용의 석방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더 큰 책임을 지게 됐다라고 지금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법원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의 모습은 이 사건에서 없고 최고 권력자가 뇌물을 요구한 요구형 뇌물 사건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제 이재용의 2심인데요. 대법원에 가도 거의 우리 사회에 지금 문제인 이재용 이런 역학관계로 봤을 때 이 재판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이 없고, 이런 내용이 결국 굳어져서 박근혜, 지금 아직 시작도 되지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으로 가게 될 겁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재용이 막대한 권력을 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의 압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재단 출연금을 냈다라는 재판부의 판단인데요. 재판부는 이재용을 피해자로 만들면서 박 전 대통령은 자연스럽게 대기업을 겁박하고 돈을 뜯어낸 가해자로 만들었습니다. 청탁을 들어주거나 받거나 들어준 적도 없다라는 박 전 대통령의 탄원서가 자신의 발목을 잡게 된 겁니다. 즉, 이재용은 나한테 청탁 안 했다라고 탄원서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런 이재용을 위한 부분에서 청탁을 안 했다는 말만 들어주고, 그러면 청탁이 아니면 네가 협박을 했네라고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언론은 삼성의 입장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보수 언론은 삼성이 이 재판에서 뭐라고 이재용의 입장에 서서 변호인들이 변론했는가에 대해서는 말을 전혀 소개를 잘 안 해요. 왜? 그걸 다 까발리고 공개를 하면, 자세히 알려지면 이재용이 박근혜를 죄를 다 떠밀고 자기만 빠져나왔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정권의 이해관계나 재판부의 이해관계에도 훨씬 서로 잘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만 살기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이재용이 다 떠넘기고 빠져나왔다 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이 뭔가 하면요, 삼성 측의 입장을 요약해서 보면요, 뇌물 공여와 관련해서 36억 플러스 알파가 뇌물로 최소하게 인정이 되었는데, 이 36억 플러스 알파가 박 전 대통령의 강요와 최순실의 공갈에 의해서 이재용과 삼성이 살기 위해서 내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마 지원 부분하고 관련해서요. 또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인가, 그 부분도 이런 표현이 연결되겠죠. 그래서 1심은 묵시적 청탁이라 했는데 2심은 아예 그 묵시적 청탁이라는 희한한 말을 붙일 때도 이상했지요. 그런데 2심은 뭐라 했는가 하면 삼성 측에서 주장하는 걸 다 받아들인 겁니다. 요구형 뇌물이라고요. 삼성에서 주장하는 게 박 전 대통령의 강요와 최순실의 공갈에 의한 것이다. 이 부회장과 삼성은 피해자다라는 부분을 다 받아들이면서 판결문에 요구형 뇌물이라고 그대로 기재를 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탄원서까지도 악용을 해서 이재용은 피해자고 박근혜 최순실이 가해자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시켜야 된다는 사람들은 이재용 석방을 환영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무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재용에 대해서는 한마디 욕을 하지 않으면서 이재용이 한마디로 비겁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저한테 비난의 화살을 쏟아붓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이 수인의 딜레마에 빠진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책임을 다 전가하고 나는 아니다. 즉 판관이나 그 위에 있는 권력이 적어도 저쪽에는 죽일 이유가 충분하고 나는 봐줄 이유가 충분하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저쪽에서 나한테 공갈 협박을 했다라고 저쪽에 싹 미루고 저는 사실상 피해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지 않아도 이쪽은 죽이고 이쪽은 살리고 싶었던 사람이 그래 그 말이 맞다고 이재용의 말을 100% 들어준 재판의 결과인 겁니다. 자, 좌파들은 이런 엉터리 판결이 나오면 그 뒤에 권력이 있다라고 일제히 이야기를 하는데 보수는 이런 판결에 대해서 재판장을 칭찬을 합니다. 이게 똥인지 오줌인지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조금도 생각을 하고 싶지가 않은 겁니까? 그러니까 이 정권은 제로섬 게임으로 이재용과 박근혜를 만들어 놓고 이재용이 100이 되면 박근혜가 0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0이 되면 이재용이 0이 되도록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이재용이 자신이 100이 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0으로 만들어 놓고 완성하고 나와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박 전 대통령을 진정으로 걱정한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화를 내야 되겠습니까? 그래, 들어보니 정말 이재용이 나쁘네. 진짜로 아무런 그게 없이 박근혜와 최순실이 이재용을 불러다가 공갈 협박을 해서 돈 내놔라. 대통령이라는 직위와 비선실세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협박을 해서 삼성은 피해자로 갖다 줬다. 공갈 협박범으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진행되었다라고 제 물정 좀 아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생각 합니다. 주고받는 거는 서로가 좋자고 하는 것이지. 요즘 같은 시대에 얼마나 갖고 와. 안 그러면 너 죽을 수 있어라는 것을 느끼고 요구형 뇌물을 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이 말을 오늘 별로 하고 싶었지 않았는데요. 어떻게 좌파 스스로 커밍아웃을 한 삼성공화국이라는 것도 부인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다 덮어 씌우고 빠져나간 이재용을 찬양하고 그래서 이재용이 석방되었으니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석방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이 사태를 오판하고 있냐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저 뉴스 브리핑 3년 동안 목소리가 안 나오던 3일 딱 쉬고 계속 했습니다. 지금도 들어보면 아시겠지만은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닙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책임감에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1년 반을 제가 제 힘으로 끌어왔다면 소신으로 한 부분이죠. 1년 반 동안 후원도 안 받았습니다. 회원 모집도 안 했습니다. 지금도 누군가 큰 돈을 내겠다고 하면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몇 있었습니다. 제 뜻에 공감을 하는 분한테만 회원가입을 하고 회원가입도 직접 전화를 해야 되는 매우 번거로운 신분을 밝혀야 되는 그런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면서 회원가입을 받기 때문에 솔직히 귀찮아서 안 하는 분도 많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에 일치했는데 황량수 이게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요. 회원가입 하지 마십시오. 제가 회원가입 해달라고 애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회원가입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묻기 때문에 제가 사무실 전화번호와 응원 메시지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걸 좀 해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할 뿐입니다. 저보고 정말 모욕적인 발언을 어제 몇 명이 했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몸도 힘들고 이 3년 동안을 하면서도 정말 이 정도밖에 내가
못했나 하는 자괴감도 들고요. 그래서 참 어젯밤에 내일 가서 그냥 녹화를 이제 포기할까 하는 생각까지도 좀 들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할 건데 그 사이를 못 참고 몇 사람은 황장수, 이재용 재판 결과가 언제 나왔는데 왜 침묵을 하냐. 저거 일본어로 했고 평소에 올라가던 시간에 올라갔잖아요. 그제 제 방송 녹화를 마친 다음에 재판 결과가 나왔고요. 정말 저를 잘 알던 사람도 그런 소리를 하는데 정말 이 인간적인 회의가 들었습니다. 살다 보면 서로 의견은 다를 수 있는데요. 의견을 다를 수 있지만은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걸 가지고 상대방에 대해서 최소한의 인간적 예의를 지키지 않는 부분은 그것도 뭐 그 사람의 하여튼 일이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참 제가 이 뉴스 브리핑을요 하는 데까지는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세상의 변화는요 제가 어제 가장 큰 절망은 뭐였는가 하면 이렇게 다들 의식이 왜곡되었거나 벽에 부딪혀 있거나 선동에 쏟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제 구독하거나 안 하거나 관심 없습니다. 제 걸 보거나 안 보거나 관심 없습니다. 불편한 사람은 보지 말라고 제가 지금 한 수십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하고 뜻을 동감하는 사람들만 봐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이 고생을 하면서 이것을 하는 이유는요. 언젠가는 세상에 뭔가 새로운 흐름이 나와야 된다라는 의지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뭘 하겠다고 나서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부추기고 바람을 잡지요. 하지만 나서면요. 정말 보나마나 쓴맛을 느끼고 그냥 물러나게 되는 제 앞에 있던 사람들과 똑같은 모양이 될 겁니다. 그러지 않으려고요. 정말 10만 명이 100만 명이 이 방송을 보게 될 때 뭔가 이 세상에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져서 정치가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나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지로 하는 겁니다. 거기에 제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은 없습니다. 솔직히 있으면 이렇게 힘들고 불편하고 욕처먹는 방식으로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뉴스 브리핑을 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정말로 공감하는 분들만 보시고요. 그리고 공감하는 분들의 일종의 의식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회원이나 이런 부분을 가입을 할 때 문자 하나를 때도요. 2번, 3번 생각하고 나중에 내가 회원이었네 하고 뒤에 이야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가 회원 가입 많이 해달라고 애골복걸 할 이유도 없고요. 돈 때문에 죽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거는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 평론을 한다고 그냥 무슨 너 평론은 네 마음대로 하는 거지만 뭐 온갖 저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정치 평론이나 하려고 이 뉴스 브리핑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알아주십시오.